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오늘 제 곁에는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이 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특히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게 가족 간 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가족 간의 주거 침입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주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 가족 간의 주거 침입이라는 게 사실 언뜻 단어가 매칭이 안 되는데 저도 이 기사 보고서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고 최진실 배우의 딸 최준희 씨가 지난 9일 새벽 1시쯤 외할머니 A씨를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준희 씨의 외할머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제 손녀 최준희 씨 명의 아파트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 동안 머무른 혐의를 받는데 외할머니는 경찰에 연행이 되어서 새벽 5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뜻 외할머니가 손녀가 사는 집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들어보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여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일단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기는 합니다. 그 전에 등장인물 먼저 좀 짚어보면 외할머니 그리고 고 최진실 씨의 아들 최환희 그리고 딸 최준희 남매죠. 그리고 딸 최준희 씨의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진 외할머니 측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외할머니는 그 외손자 최환희 씨의 부탁을 받아서 오빠죠. 오빠의 부탁을 받아서 집안일을 하고 쉬던 중에 남자친구와 밤늦게 들어오는 최준희 씨와 마주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최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외할머니 측의 주장이고 최준희 씨 입장은 어때요? 일단 그 최 씨가 머물던 그 아파트가 고 최진실 씨 어머니가 구입해서 가족과 살았던 곳으로 사망 후에는 오빠와 이제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남매의 소유라는 거죠. 그 최 씨 주장에 따르면 오빠 최한희 씨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남매끼리 서로 약속을 했었다고 하고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그 아파트에 외할머니를 들이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아파트를 사무실로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갔는데 할머니가 있었고 놀라서 오빠에게 전화를 하니 오빠도 당황을 하더라. 결국 경찰을 불렀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함께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할머니하고 그 최준희 씨의 의견 또 머물게 된 경위도 지금 서로 입장이 큰데 이게 뭐 사실 집안 사정이라 또 내밀한 가정사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재산 다툼과 관련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씨가 이번 주거 침입 사건을 설명하면서 한 주장인데 이 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갈등이 좀 불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네네. 준희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외할머니가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통장에서 3억 원을 빼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최준희 씨는 당시에 어려서 어떤 건 줄 그게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 3억 원을 할머니한테 갚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표현에 따르면 외할머니가 뭐 배째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준희 씨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최 씨가 그동안 실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에 할머니의 물건이나 흔적이 없어야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그 외에도 오빠 환희 씨의 학비 같은 것들을 외할머니가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빌려간 게 다 통틀어 보니까 6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갈등의 골이 꽤 깊은 것 같아요. 이 주장만으로도. 아이고, 그렇네요. 그럼 중간에 있는 오빠 최한희 씨는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직접 밝힌 건 없고요.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소속사는 그 해당 아파트는 최환희 씨의 오빠의 실거주지로 동생 최준희 씨는 따로 독립을 해서 출가한 지 이미 오래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와 이제 최환희 씨
오빠의 관계는 뭐 괜찮다. 할머님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서 지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남매가 성인이 되면서 외할머니의 미성년자 효견인 역할도 사실 끝이 났고 외할머니도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이사해서 따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땐 사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알려진 것들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주장뿐이죠. 네. 그렇죠. 이 내용을 본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안 자체가 정말 좀 자극적이죠. 유명인 네. 가족의 가정사고 또 진실공방까지 번졌기 때문에 댓글 반응도 되게 다양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 이 외할머니와 손자들의 관계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던 터라 그때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약간 최 씨를 옹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 외할머니를 아무리 그래도 신고를 했냐 그쵸. 이런 여론도 네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 씨가 이후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을 토대로 이 최 씨의 계좌에서 왜 오빠의 학비와 이런 것들을 공사비를 썼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손녀 몫의 재산을 임의로 썼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가정사나 아무로 모른다면서 이 사안이 불거진 것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이 소식 들으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저들 댓글을 좀 봤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서 이 주거 침입죄가 가족 간에도 성립되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미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족 간에도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가족이나 친족이더라도 평소 함께 사는 경우가 아니면 주거 침입죄 성립이 가능한데요. 이 주거 침입죄 자체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고 단순히 뭐 가족이어서 뭐 친척이어서 이런 이유로 주거 침입죄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따로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케바케라고 하죠. 네. 우리 형법에서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의 평온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또 나가라고 이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때는 가족 간에도 뭐 상관없이 주거 침입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사위가 부부싸움 후에 떠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처갓집을 찾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꽤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내 찾으러 처갓집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재판부는 주거 침입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때 사위는 뭐 휘발유 사진을 보내서 가족을 협박하거나 아이고야. 항아리를 던져서 처갓집 창문을 깨거나 그러니까 이러는 걸 토대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유죄로 본 겁니다. 네. 뭐 이번 최준희 씨와 외할머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외할머니가 최한희 씨의 부탁을 받고 집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네. 공동 소유자인 최준희 씨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일단 긴급 체포했던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인정될지 유죄가 될지는 이 양측 주장을 토대로 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측 진술이 워낙 달라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어렵고 복잡하네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거 침입죄가 인정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크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화제를 모은 이슈 쉽고 친절하게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